유럽은 가을이 되게 빨리 찾아오네요. 네, 오늘이 9월 시작하는 날인데 벌써부터 공기의 온도가 달라져. 이렇게 긴팔 입으신 분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더몬트 내공입니다. 드디어 발칸 반도를 떠나 공식적인 동유럽의 국가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왔습니다. 세르비아에서 국경 하나 넘었을 뿐인데 와, 같은 유럽이라도 온도차가 꽤 나네요. 발칸 반도에서 보이던 오스만 제국이나 그 공산권의 느낌은 거의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럽의 이미지 있잖아요, 뭐 고풍스러운 건물에 뭐 바로크나 뭐 그런 양식,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어쨌든 간단히 아침을 먹으면서 이제 돌아다녀야겠죠. Hello. I'm a one person. Can I have a breakfast and coffee here? Sure, inside or outside? 와, 세르비아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물가가 확 뛰는구나. 거진 아침 식사하는데 10유로는 줘야 되네요. I wanna have the Hungarian breakfast. Again? And do you have an ice americano? Yes. Yeah, one ice americano. 야, 이게 헝가리안 브렉퍼스트라는데 색감부터 너무 좋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우. 이건 에그 스크램블이고, 이건 샐러드, 이건 빵.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처음 보는 건데.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이게 무려 2만 원 돈 합니다. 헝가리가 물가가 엄청 비싼 나라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오니까 무지하게 비싸졌네요. 대충 이런 비주얼. 자, 다 좋았는데 이 빵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딱딱하기만 하고 막 달달하지도 않고. 10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Traveling and making a vlog. Здравствуйте. Where are you from? Корейский. Oh. Korea. Instagram? Yeah, Instagram, Facebook. Oh. Your hometown is Istana? Almaty. Almaty. I get bored. Ah, you. Travel safe. Yeah, good to see you. Have a good time. 헝가리랑 카자흐스탄. 지금의 헝가리인을 마자르인이라고 하는데, 그 마자르인의 시초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딱 카자흐스탄 지역이에요. 이제 그쪽에서 살고 있던 마자르족이 흉노족과 투르크족에 밀려가지고 점점 서진을 하고, 그러다가 이 헝가리 땅에 자리를 잡은 게 이곳 역사의 기원인 거죠. 딱 카자흐스탄 친구가 타이밍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설명하기 좋게 만들어주네. 뭔 행사 하나 봐 오늘. 네, 아무튼 이 앞에 보이는 교회는 성 이슈투반 교회라고, 이제 부다페스트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그 이슈투반이라는 사람은 헝가리 위인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고즈몽이나 태조 왕건처럼 이제 헝가리 왕국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그 전에 망나니처럼 유럽에서 깡패짓을 하고 다니던 마자르족들에게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카톨릭이죠, 봉건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최초로 헝가리 왕국을 성립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분을 기리기 위한 성당입니다. 확실히 교회나 모스크가 이렇게 크면 그 유학감이 확 느껴지더라고. 거의 90몇 미터라는데 저 종탑까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Hello. Is it the music concert here? It's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and Oh. this is going to be some kind of welcome event for Students. Catholic new students. Catholic students. Yes, exactly. Thank you so much your explanation. Yeah, good time. Yeah. Yeah. 이제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이제 각 학교가 방학이 끝났거든요. 그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따 여기서 와인 한잔 하면 되겠다. I'm a one person. Can I? Please. Thank you. I've heard there are some the Hungarian traditional wine. Sweet one. Yeah. The sweet one. We have the sweet ones from Tokaj. 야, 토카이. Tokaj wine. Yeah, exactly. Yeah, I don't know, Tokaj. maybe. 시식을 해볼까? 이것도 되게 스위트하구나. 굉장히 다네요. 이제 이 헝가리까지 왔는데, 이제 헝가리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헝가리 왕국의 시작이 되는 게 11세기 초 약 1000년경인데, 그때부터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동유럽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요. 그렇게 약 500년 동안 이 땅에 털을 잡고 세력을 키워 나가면서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헝가리는 그 지리적 특성상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몽골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적대 세력 앞에서 유럽 본토를 지켜주는 수호자 역할을 했던 거죠. 나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서진은 용납 못한다. 이게 헝가리인의 정신인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독일이고 오스트리아고 헝가리에서 펑펑 돈 쓰면서 놀고 있던데, 특히 서유럽 애들은 헝가리 입국하기 전에 절하고 와야 합니다. 아 진짜 달다. 와, 이렇게 달달한 와인 또 처음 마셔보네. 와, 점점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데? 해리포터 교복 같아. 아, 치아. 도나. 야, 이게 부다페스트의 풍경이구나. 이게 도나우 강이고 이게 헝가리의 근본이구나. 와, 이거야, 이거 트램 고풍스러운 거 봐요. 레스토랑은 너무 우아하고, 이 깔끔한 도로에 여유 넘치는 사람들, 이야, 거기다 이런 웅장한 건물까지. 이야, 이거 완전 도시계의 차은우야. 깜짝아. 띠로리. 진짜 꽉 막혔네. 아이고 힘들어. 저 자유의 여신상 저렇게 멋있게 서 있는데 못 들어간 게 너무 아쉽다. 누나! 문 좀 열어줘! 나무가 가려졌긴 했지만은 그래도 맛있는 건 다 보이긴 하네요. 원래 이 부다페스트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죠. 이쪽 지역이 페스트라는 도시였고 이쪽 지역이 부다라는 도시였어요. 이제 이게 합쳐지면서 부다페스트라는 도시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스트 지역은 싹 다 평지야. 근데 이 반대 부다 지역은 산지가 꽤 많아요. 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앞에는 평야, 뒤에는 산지로 막혀져 있고, 그야말로 수도로 삼기는 최적의 조건이죠. Hello. If you are okay, could you please take a photo for me? Oh, thank you. Czech Republic. Czech Republic. You are from Korea, right? That's right. Thank you. I'm standing here, this side. That's enough. Check it if you like it.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Fantastic. You are best photographer. Thank you. Today my Instagram will be very busy. Yeah, I'm sure of that. 할머니께서 얼마지 저거? 좀 살만한 거 있나? Books, How much is it? 2,500. 너무 예쁘긴 한데 좀 큰데? Do you have more smaller size? Small gift? Small goods? 영 안돼. Okay, I get it. This one, only one. Okay. 호선업.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한번 여쭤볼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I'm 87. 너무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행운을 빌게요. Thank you. 이렇게 바이바이. 자, 시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현업에 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짠하고 대단하십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으셨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기가 막히는구만. 어쩜 이렇게 하늘이 파랄까? 너무 파래. 와, 진짜 슈퍼 판타스틱 울트라 리스크 뷰네요. 와, 지린다. 사진 경쟁률 봐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찍을 것만 찍고 빨리빨리 퇴장해야지.
부다페스트 지역은 강을 기준으로, 저쪽은 평야, 이 반대편은 다 산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꼭 부다페스트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슬로바키아에서도 브라티슬라바나 오스트리아 빈 있잖아요. 네, 거기도 부다페스트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뒤에는 산 깔려 있고 가운데 강이 있고 앞에는 평야가 있어요. 네, 이유는 뻔하죠. 네, 적의 침입을 용이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다 땅이 비옥하잖아요. 이렇듯 세계에 꽤 이름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요새로 시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도 크게 다를 바 없죠. 여기도 있네요. 성 이슈트만 대제. 와, 저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까? 웅장하다, 웅장해. 13세기 초 중앙아시아를 박살내고 튀르크계 페르시아계 왕조를 모두 정복한 그 몽골 제국이 드디어 유럽 원정을 감행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럽의 반응은 어땠을까? 저 악독한 이슬람 애들을 정복하기 위해 드디어 신의 축복을 받은 동방의 군대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 그 당시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결과가 어땠어? 무참한 살육과 파괴만이 낭자합니다. 그야말로 몽골군이 작곡한 피해 교향곡이 또 유럽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죠. 먼저 러시아를 싹 쓸어버린 몽골 군대는 그 다음 타겟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1241년 오이라는 곳에서 몽골군과 헝가리군 간에 영혼의 한타가 격돌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헝가리군이 영혼까지 털리게 됩니다. 당시 헝가리 왕국의 상대는 당대 최고의 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부타이였어요. 칭기즈칸보다 더 세다는. 헝가리가 어떻게 이겨? 그렇게 1241년 헝가리는 모의 전투로, 바로 위에 폴란드는 레그니차 전투로 모두 일시적으로 몽골군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몽골군이 더 이상 서진을 하지 않고 급하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보여요. 당시 데칸이었던 오고타이가 죽었기 때문에 바투도 쿠리타이에 참석하기 위해서 급하게 돌아간 거죠. 원래 바투랑 수부타이도 신성 로마 제국까지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한테 편지를 한 장 쓴 거야. 야, 우리가 너네 쳐들어갈 텐데 알아서 기을래, 맞고 기을래, 그런 식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또 그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돌아간 거지. 수많은 역덕후들의 떡밥이죠. 그때 오고타이 칸이 죽지 않았으면 유럽 대륙이 몽골군한테 정말 당했을까? 아니면 유럽이 막아냈을까? 역사에는 마냥이란 게 없기 때문에 떡밥인 거죠, 그냥. 아우, 지금 목말라.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해야지. 이런 거 현수교라고 하나? 굉장히 웅장하고 되게 장엄하네요. 와, 대박. 진짜 쩐다. 사자 봐봐. 또 이렇게 착한 상점이 있다니까. 씨야. How much is the one can beer? Alcoholic or non-alcoholic? Alcohol? Alcohol. Yeah. It's 1,500. Okay. Yeah, one? Is it okay drinking beer outside over there? I think it's okay. Ihatnak alkoholt az utcán, nem? Lehet inni alkoholt az utcán, nem? Yeah, you won't have a problem. Oh, okay. That's good news. 1,500? Yes. Okay. Have a nice day. Can I have some tissue, please? Yes, of course. Okay. 코선 업. Bye bye. Bye bye. 이제 몽골군도 사라지고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다시 동유럽의 터줏대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에 잠깐 동안 취해 있었죠.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14세기 후반 불가리아 멸망을 시작으로 루마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유럽의 가장 큰 보스인 동로마 제국까지 멸망시킨 그 오스만 제국이 헝가리 제국을 향해 칼날을 들이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번 베오그라 편에서도 얘기했었죠. 헝가리는 만만한 적이 아니었어요. 파죽지세로 발칸 반도를 침략해가던 그 오스만 제국의 얼굴에 어퍼컷을 확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갈겨버린 것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약 70년 후쯤에 오스만 제국의 최강 명군주죠, 슐레이만 대제한테 베오그라드가 함락당하고 맙니다. 이거는 유럽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상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로 베오그라드랑 동로마 제국 사이에는 작은 서국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헝가리처럼 꽤 끝발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최전망 요새인 베오그라드가 함락했다?
이 말인즉슨 바로 이 부다페스트가 풍전등화였다는 거지. 그 멋진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 것보다 이 웅장하고 거대한 다리를 보니까 스케일 자체가 다르네요. 이제 베오그라드 함락 후 5년 후인 1526년에 술탄 슐레이만이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헝가리의 본진으로 쳐들어옵니다. 오스만 제국과 헝가리 왕국의 마지막 데스매치. 여기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모하치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 500년 넘게 이어온 헝가리 왕국이 이 모하치 전투로 멸망을 해버려요. 아, 이거 안타까워. 1526년에 헝가리 왕국은 공식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국토의 3분의 1은 오스만 제국한테, 나머지 3분의 1은 오스트리아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 35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헝가리 왕국이 멸망하고 3년 후에 오스만의 슐레이만 대제는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합니다. 저 유명한 빈 공방전이죠. 근데 다들 아시는 대로 슐레이만 대제의 빈 공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빈마저 부다페스트랑 베오그라드처럼 함락됐다? 그 자체가 사형 선고인 거죠. 이제 오스트리아 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이 뚫린다는 건 알프스 이북이 뚫린다는 거고, 알프스 이북이 뚫린다는 거는 독일 본토, 나아가 프랑스까지 위험하다는 건데, 말 그대로 유럽의 모든 심장부가 오스만 제국의 영향 아래 놓일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가 도왔던 건지 두 번에 걸친 빈 공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다. 온갖 고뇌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풍경입니다. 점점 황홀한 시간이 다가오네요. 와, 사람 많은 것 봐. 더 높이 올라가 볼까? 힘들어. 예술이 풍경이다. 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왔는데 안 찍고 가기엔 좀 그렇죠. 하나 부탁해서 찍어볼까? 전망 좋은 곳은 3유로 내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질렀습니다. 우와. 지금 이 정도. 여긴 이 정도. 한편의 판타지 장르의 영화를 보는 듯 합니다. 이토록 경이로웠구나, 부다페스트가. 누가 부다페스트의 야경이 끝내준다고 했나요? 누가 이곳의 야경이 독보적이라고 했나요? 그런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줘야 합니다. 도시 체급은 로마나 파리에 밀릴지 몰라도 야경 하나만큼은 단연코 유럽 최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야밤에 마라톤을 하는구나. T1 화이팅! 롤드컵 우승 가자! 페이커. 우승자야? 전화 와, 그 와중에 다 풀반이야. 노래방 가고 싶다. 음, 12시가 넘었는데도 훅은 달아오르네요. 사실 이 부다페스트가 유럽의 방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유흥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부다페스트가 치안이 나쁜 도시는 아닌데 야밤에는 술 먹고 또라이가 되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눈 풀린 애들도 간간히 보이니까 좀 밤에는 조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돌아가네 이렇게. 무슨 동네북 같았던 헝가리의 역사도 1700년이 되고 나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제2차 빈 공방전이 실패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1699년에 카를로비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으로 인해 헝가리 땅의 대부분이 전부 다 오스트리아로 귀속돼요. 오스만의 잔재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1700년부터.
그러다가 오스트리아도 19세기 중반부터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실로 모아치 전투 패배 이후 거의 뭐 380년 만이죠. 11세기 12세기처럼 강성대국 헝가리 왕국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네. 근데 사실 헝가리는 참전을 원치 않았어요. 오스트리아 지드 황태자가 보스니아 먹었다가 황태자 암살당한 거 가지고 왜 우리가 껴들어야 돼? 라고 항변을 하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 제국이었기 때문에 헝가리도 자동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전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먼저 선전포고해서 막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참전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은 결과가 어땠어? 독일, 오스트리아 싹 다 망해버리잖아. 당연히 헝가리도 나가리 됐지. 이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아무튼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연합군의 가혹한 응징만이 남았죠. 야, 이 연합군 놈들아, 나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연합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건데 나한테 너무 가혹하게 구면 나는 섭하지. 좀 사정 좀 봐줘야지. 이게 헝가리 입장이었고, 그건 네 사정이고 너도 저기 독일이랑 오스만이랑 오스트리아랑 같이 사이좋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 라면서 빠따지를 사정없이 한 게 바로 트리아논 조약입니다. 근데 이 트리아논 조약은 당시 베르사유 조약이나 세브르 조약만큼이나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그냥 아예 지도에서 헝가리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조약으로 인해서 무려 헝가리 땅의 70%가 소시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날려먹은 땅이 지금의 루마니아 북동부에 있는 트란실바니아 지방인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루마니아 영토로 귀속됩니다. Sorry. 근데 뭐 루마니아한테만 뺏겼나? 유고슬라비아한테도 뺏기고 체코슬로바키아한테도 뺏기고 그냥 동서남북 모든 영토가 난도질이 당한 거야. 트리아논 조약 때문에. 얼마나 이를 갈겠어. 불평등 조약도 이런 불평등 조약이 없지. 그리고 또 조약 이후의 상황도 봐야 돼.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했지만 그 힘과 에너지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 20년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을 다시 일으켰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 오스만 제국도 모든 영토가 난도질 당했는데 아타튀르크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상황을 잘 정리했잖아. 근데 헝가리는 내재된 강력한 힘도 없었고 걸출한 영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혹한 트리아논 조약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 솔직히 1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가 뭘 잘못했는데 제3자인 제가 봐도 헝가리는 분명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의 앙심을 품고 추측국에 가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라인을 잘못하여 이 친구들이 나치한테 협력을 합니다. 헝가리가 나치한테 협력한 게 100번 잘못한 거라고 치더라도 그 심정은 이해가 가. 자기 나라를 그렇게 남도질 했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추측으로 참전했다 또 한 번 패배한 거야. 참 진짜 안타깝죠. 모이 전투 패배, 모아치 전투 패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패배해버렸네. 헝가리는 자동적으로 공산권에 편입되게 되고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 이 친구들의 역사도 파란만장하죠. 9세기에서 10세기경 유럽 대륙에서 미쳐 날뛰는 마자르족을 통합한 이슈투만 1세, 카톨릭을 수용하고 봉건 제도를 받아들여서 헝가리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후로 지금의 부다페스트, 헝가리 땅에 터를 잡고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동유럽의 터줏대감을 한다는 거. 1241년 몽골과의 모의 전투 때 나라가 한번 박살나고 1526년 때 모아치 전투의 괴멸적인 피해로 나라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로부터 자치권을 얻어내면서 사실상 동등한 위치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성립. 다시 그 후로 안타깝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패배, 공산권 편입, 그리고 지금의 헝가리의 탄생.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나한테 돈 달라던 친구 어디 갔죠? 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투쟁과 항전의 역사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죠. 그러기에 다른 유럽 나라보다 더 정감이 드는 것도 있고, 비록 나라가 풍지박산 났다고는 했지만은 지금 이 부다페스트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것만 해도 이 친구들이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끝!